오케이. 어드레스 했을 때 발의 넓이는 어깨 넓이 정도 하시고, 그 다음 왼발과 오른발을 11자로 하는 게 아니고 유연성이나 이 가동 범위에 따라서 조금씩 바뀔 수 있고, 이때 발을 왼발은 기본적으로 30, 오른발은 15 이렇게 벌려주세요. 그래서 왼발이 30도를 만드는 이유는 내가 왼쪽으로 회전을 할 때 스피드를, 회전의 양을, 회전의 범위를 잘 만들 수 있도록, 오른쪽은 백스윙 하는데 너무 다쳐서 또 가동 범위가 줄어들지 않을 정도. 그런데 내가 너무 많이 회전이 되기도 하고 덜 회전이 되는 거에 따라서 이 각도는 조금씩 바꾸실 수 있습니다. 한번 어드레스 정도 해볼까요? 왼발을 한 30도 열어보세요. 오케이. 오른발. 그래서 11자로 하지 마시고 이렇게 왼발 오른발의 각도를 만들어 주실게요. 좋습니다. 오케이. 손의 위치는 약간 핸드 포워드를 하는 건데요. 중심에서 왼쪽으로 치우쳐야 되니까 왼쪽 안쪽 허벅지 앞 정도에 오게 하시고, 이 자세에서 머리, 가슴, 힙, 무게중심들, 머리, 가슴, 힙, 이거를 일직선상에 정렬을 시키세요. 볼까요? 근데 스탠스가 이제 좀 넓은 거지. 더 좁히세요. 너무 내 느낌에는 좁다고 느끼실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회전을 하는데 훨씬 편하게 될 거예요. 그립 프레셔가 네. 스윙할 때 계속 바뀌나요, 그러면? 바뀌죠? 막 다다다닥 바뀌지는 않지만, 어드레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작을 할 때, 그리고 탑에서 다운스윙을 하면서 임팩트 때 가장 셀 거고, 피니시 때 또 다시 약해질 거고, 이렇게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립 프레셔가 가볍게 잡는다, 이거 하나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여기에서. 이 안에. 좋아요. 이제 넓게 쓰세요. 그러면은 이걸 좀 벗어나서 쓰는 거고. 그렇죠. 그냥 어깨 넓이를 말고 골반에 팔이 수직으로 떨어져 있는 이 실린더 안에서만 발이 있으면 된다. 좋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왼발을 30도 열고, 오른발을 조금 열고. 이런 느낌. 좋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어떤가요? 넓어 보이나요? 좁아 보이나요? 좁은 거예요? 넓은 거예요? 느낌이. 발 각도에 따라서 안정감도 좀 달라져. 그렇죠. 이게 안 벌리면 좁아서 흔들리는 느낌이 나고요. 날 수 있고, 벌리면 안정감이 생겨서 굳이 이 스탠스 자체를 넓힐 필요가 없는 느낌이고. 그럼 무게 중심은요? 네. 좌우 앞뒤로. 무게 중심은 가운데. 그러니까 옆에서 봤을 때 무게 중심이잖아요. 그러면은 가운데 오게끔. 무게 중심이라는 건 네. 기준을 잡는 게 정확한 기준 잡기가 항상 어렵더라고요. 어려울 수 있어요. 네. 근데 이게 마찬가지로 우리가 스윙을 해보면, 내가 상상을 했을 때는 나는 타이거 우즈처럼 스윙을 했는데 영상을 찍고 보면 누구 같아요? 나 같잖아요. 이렇게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무게중심도 안에서 일어나고 느낌인데 좋아요, 뭔가. 그런데 이제 영상을 찍어서 보거나 거울에 비춰서 봤을 때 우리는 이 몸을 놓고 균형을 잡는다고 할 때는 도형으로 생각하면 돼요. 어떤 구와 직육면체랑 이런 박스와 또 박스 아래, 우리가 구라고 보고 박스라고 보면은 두 개의 박스하고 한 개의 구가 있는데, 이걸 세 개를 어때요? 구를 놓고 박스를 이쪽에다 놔요. 구의 중심에서 벗어나게 놓고 또 하나를 밑에다가 또 왼쪽에 벗어나게 해요. 그러면 구하고 박스가 어떻게 돼 있죠? 어긋나 있잖아요. 이렇게 볼 때 어때요? 불안정하죠. 그런데 똑바로 맞춰갖고 앞에서 봤을 때 똑바로 놨다. 어떤가요? 안정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안정감을 만들어야 되는, 머리와 몸통, 힙, 이렇게 세 부분으로 도형이라고 나눠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옆에서 보잖아요. 마찬가지야. 구가 여기 있는데 살짝 뒤로 빠져 있어요. 밑에 박스가. 그러면 또 불안정해 보일 거니까 움직일 거잖아요.
그쵸? 자, 제가 그럼 머리, 어깨, 그러니까 몸통, 하체. 자, 제가 이렇게 섰어요. 자, 섰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박스가 9와 박스 1, 박스 2가 있어요. 지금 제가 이렇게 섰을 때 안정적으로 배치를 해 놨나요? 그 도형 세 개를? 맞나요? 옆에서 한번 다시 봐주세요. 사진, 스냅 사진으로 한 장 찍어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9하고, 위에 박스하고, 또 박스 2 밑에 찍었죠? 자, 다시 한번 제가 쓰겠습니다. 찍어주세요. 자, 우리 같이 한번 보죠. 이게 첫 번째 화면. 첫 번째 박스고, 근데 아까 제가 이렇게 했을 때 괜찮다고 하셨잖아요. 네. 맞죠? 네. 지금 봐도 괜찮은가요? 안 괜찮은 것 안 괜찮아요? 빠졌어요. 뒤로 빠졌잖아. 박스가 앞으로 가 있어요? 네. 박스가 어떻게 생겼어요? 자, 잠깐 그려줄게요. 자, 9가 있습니다. 머리예요. 무게중심. 그 다음에 옆에서 우리가 봤잖아요. 그리고 몸통이에요. 그죠? 제가 약간 몸통을 움직여 놨어요. 그 다음에 하체를 이렇게 있을 때 안정감이 있나요? 이 무게가 벗어나 있다는 거죠, 서로. 근데 제가 박스를 이렇게 그렸어요. 어때요? 이거보다 정렬이 돼 있잖아. 균형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첫 번째 거는 이게 뒤로 빠져 있던 거지. 뒤로 빠져 있는 엉덩이였고, 두 번째 거는 한번 보여주세요. 정렬이 돼 있냐고요. 돼 있어 보여요. 돼 있잖아. 돼 있는데 손의 위치가 손이 이렇게 가까우니까 나 저거 잘 안 보던 네. 거리란 말이야. 네. 그래서 가깝다고 말씀하셨지. 우리가 정렬을 말했는데 가깝다고 대답을 하셨어요. 맞죠? 제가 이 팔을 정렬하는 거는 발끝을 기준으로 하진 않았고, 이 팔이 어디서 시작하냐면 어깨에서 시작하는데, 그러면 이 팔이 내려올 때 어깨보다 손의 위치가 끝에가 앞에 있으면 팔만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또 도형을 또 다시 생각해 보면 이 팔꿈치 때문에 이게 접히는 거죠. 구부러지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시작해서 떨어졌는데 이 손이 여기 있다. 그러면은 어때요? 이 무게는 이 선 중심에서 벗어나 있잖아요. 이게 무겁다는 뜻이죠. 이 손을 버티고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이 팔의 무게를. 그러면 팔도 어깨에서 시작했으면 위쪽의 팔은 90도로 내려와야 한다. 근데 팔꿈치는 똑바로 생긴 사람이 잘 없어요. 살짝 구부러져 있어요. 그냥 원래가. 그러니까 살짝 만약에 구부러졌을 때 이 위치가 좋은 위치인 거죠. 이 팔의 무게를 지탱하지 않아도 되는 정렬이 잘 된 위치라는 거예요. 근데 살짝 어깨보다 손은 살짝 앞에 나올 수 있다. 왜? 이거 좀 똑바로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팔꿈치는 여기까지는 직각으로 내려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손을 이렇게 하면 벗어났잖아요. 정렬을 해서 벗어. 그러면은 이 팔의 무게를 내가 지탱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때 이렇게 살짝 벌릴 수 있죠? 발끝 내리막에도 가능하면, 그러니까 가까이 서야죠. 내 팔을 내가 잘 조절하려면 멀면은 조정이 잘 안 돼요. 멀리 있을 때가 언제 있어요? 드라이버. 왜? 이게 길단 말이에요. 채가 긴데 내 팔이 너무 90도에 있으면 긴 힘을 다 버티고 조절하기가 어렵잖아요. 살짝 그 무게를 감당하기 위해서 조금 멀리 할 수 있다. 두 번째 박스랑 세 번째 박스의 얼라이먼트를 어떻게 확인해요? 요거를 네. 그치. 네. 이게 느낌과 네. 그 다음에 영상이나 네. 거울을 비춰가지고 보면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 다리가 중간에 무릎이 있잖아요. 이 무릎의 위치를 앞으로 뺐다가 뒤로 뺐다가 아주 중요해요. 이 무릎이 뒤로 빠지면 뒤로 넘어지는 거야. 근데 발가락 쪽으로 내밀면 앞으로 넘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 중앙을 찾아야 돼요. 자세를 내릴 때는 무릎이 앞으로 나오는 거죠. 이렇게 앞으로 힙이 내려앉으면서 무릎하고 멀어지는 거고. 맞죠? 이 거리가 있잖아요. 지금 이 거리가 얼마 안 되는데 자세를 낮추면은 더 멀어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앞으로 나오고 뒤로 빼고 하면서
그 중심을 찾아야 돼요. 근데 지금은 뭐냐면 그냥 이렇게 해놓고 어떤 각도를, 무릎의 각도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안 만들어져. 무릎의 위치가 바뀌어야 되네. 무릎의 위치가 밴딩의 바뀌어야 돼. 각도가 바뀌어야 밴딩이 여기에, 바뀌어야 돼. 여기. 이 접은 밴딩이 이게 달라져야 바뀌어야지. 딱 해놓고 자꾸 이렇게 해봤자 이미 이 무릎의 각도가 위에 하고 하체하고 안 맞는데. 밴딩이 바뀌어야 되는 거네. 그렇죠. 그걸로 바꿔야 돼요. 되게 조금 움직이면은 큰 차이가 나기 시작해요. 한번 여기 서보세요. 우리가 같이 볼게요. 무릎을 펴요. 자, 어디 있는 것 같아요? 중심이. 어디? 위에 있고 위에 있어. 뒤로 빠져 있어. 뒤로 빠져 있어요. 무릎을 발가락 쪽으로 굽히세요. 더 많이 굽혀요. 어디로 가고 있어요? 체중이. 쪽으로 가요. 앞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앞쪽으로 가고 있어요. 아래로 가고 있고 앞쪽으로 가고 있어요. 조금 펴서 한번 맞춰봐요. 어느 정도, 이 정도면 됐겠다 할 정도로 했을 때 무릎을 나는 여기서 1cm 더 발가락 쪽으로 살짝 구부려 보세요. 오케이. 어때요, 지금? 안정적이잖아요. 옆에서 우리가 봤을 때 안정적인데 어쩌면 지금 이 상태가 스윙하는 사람에게 지금 어디예요? 앞이에요? 중앙이에요? 약간 앞인 거 같아. 약간 앞이라고 느낄 수 있는 거지. 왜냐면 이 무릎을 라이가 앞쪽으로 되어 있어서 아닌데 그런 것보다 그 진짜 앞이라. 진짜 앞인 그렇지. 거 그런 영향을 받을 수도 있지만 네. 이 느낌이 왜냐면 지금 무릎을 여기다 놓은 적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여기 있었기 때문에 약간 앞이라고 느껴지는 거지. 근데 우리가 도형으로 관찰하고 중심을 체크했을 때는 이게 맞다는 거죠. 그러니까 느낌하고 실제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저는- 연습할 때는 살짝 뭐 앞이다 그러면 앞에 좀 있는 걸로 연습을 해야죠. 그리고 만약에 실수해가지고 뒤쪽에다가 놓을 수도 있고 앞쪽에다 놓을 수도 있잖아요. 네. 뒤쪽에다 놓는 것보단 앞쪽에 실수하는 게 훨씬 내가 움직이는 데는 그렇구나. 도움이 되죠. 아치가 어. 절반이라면 절반이라면. 그거보단 조금 앞에. 앞쪽에. 왜냐면은 공간이 있음으로 해가지고 거기에는 잘 안 느껴져. 아 그죠? 그렇구나. 힘, 거기에는 압력이 잘 안 느껴져. 네. 그 앞쪽에 느껴진단 말이야. 오케이. 알겠습니다. 몸은 도형이고 이 도형을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균형이 잘 잡힐 거고 균형을 잡는 거는 우리가 이 프레셔 움직여지는 거죠. 눌러지는 체중 이동이 될 수도 있고 바닥에 느껴지는 이 프레셔가 바뀌는 압력점이 바뀌는 게 되는 거죠. 이 압력점이 바뀌는 거는 도형을 이동해서 바꾸는 거지 이런 힘을 이용해서 바꾸는 게 아니다. 이 움직임, 도형이 분명히 움직여져 있다. 이렇게 서 있는데 왼쪽에다가 체중을 넣으세요. 힘을 넣으세요. 이게 아니고 왼쪽 어떻게 해야 돼요? 중심이 어느 부분이라도. 근데 두 가지 초이스는 있어요. 힘만 갈 수도 있고 맞죠? 두 개 다 갈 수도 있어요. 힘만 가는 경우와 두 개 다 머리와 가슴의 무게중심이 가는 경우 두 개가 구질을 다르게 만든다. 라이에 따라서 다를 것 같아. 다르고 어떤 거를 하나만 가지고 가느냐. 이거 프레셔 느껴지잖아요. 구질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어떻게 바뀔까요? 깎이거나 높게 하여튼간 내려치는 어택 앵글이 가파라질 거고 힘만 움직이면 뜨는 어택 앵글이 낮아질 거고 이렇게 도형을 변화시키면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게 많다. 그죠? 압술돼 응용? 무슨 질문을 해도 네. 답이 나. 막힘이 없으신.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어드레스는 이제 어느 정도 우리 마무리 되는 거죠. 네. 손의 위치, 무게 중심의 위치 하고, 어디 했을 때 팔을 네. 이 양 오른쪽 팔꿈치랑 왼쪽 팔꿈치인데 얘를 가슴에 좀 붙이는 건지 네. 그냥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떨어뜨리는 건지 힘은 또 어느 정도로 줘야 되는지 아니면 아. 오른쪽만 붙이는 건지 왼쪽을 붙이는 건지 아, 이게 뭐 피니시 할 때 또 왼쪽 붙이라고 네. 또 백스윙 할 때 오른쪽 붙이라고 막 좀 그러거든요. 그 네. 기준을 좀 알고 싶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왼쪽만 어느 순간에 왼쪽만 써야 되고 어느 순간에 오른쪽만 써야 되고가 있을까요? 있어요. 오케이. 떨어질 수가 있는데 떨어질 수는 있는데 우리는 그 힘을
항상 같이 유지하고 다니는 게 가장 좋아요. 이 두 타이어라고 생각해요. 그냥 여기랑 왼팔이랑 오른팔이랑 두 타이어인데 두 타이어에 바람의 양이 그냥 같이 저는 항상- 항상 아니라 네. 이 팔꿈치를 가슴에 붙여야 되느냐 아니면 떨어뜨리는 느낌으로 가야 되느냐. 프레셔 포인트를 주실 때 네, 질문이 네, 이렇게 쪼느냐 네. 이렇게 내리느냐 이 오케이. 근데 하여튼간 지금 이렇게 떨어진다는 거 잠깐 먼저 그래서 끝까지 처음에 오른쪽에도 갈 때도 붙어 있어야 되고 왼쪽에서도 피니시 때도 붙어 있어야 된다. 근데 힘은 지금 지나갈 때보다는 이쪽에 피니시 됐을 때 붙어 있대 힘은 얼마요? 세요? 약해요? 약해요. 약해지. 그러나 항상 둘 다 같은 힘으로 다닌다. 그 말씀은 이제 이걸 프레셔 포인트 1, 2, 3를 이제 알려드린 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실수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너무 세게 이렇게 경직되게 붙이려고 하는 거.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는 이걸 붙이면서 힘을 주다 보니까 어깨가 올라가는 거. 그쵸? 또 하나는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이걸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백스윙을 작게 못 올라가요. 이게 떨어질까봐. 그렇잖아요. 근데, 말씀드렸듯이 올라가면서 떨어지잖아요. 떨어지는 거고, 붙일 때는 겨드랑이에다가 이렇게 손을, 넣었잖아요. 아, 이거 좀 별로다. 이게 원래, 근데 제가 예전에 그러니까 학생들께 이게 느낌을 딱 잘 주기 위해서는, 자, 보세요. 이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알려드린단 이거 말이에요. 좀 별로긴 하네. 이렇게 어때요? 무슨 느낌인지 생각보다 세네요. 이렇게 말해. 네. 이런 경우가 많아요. 오, 그리고 근데 이제 조여야 되잖아. 조여보세요. 한번 더 해주세요.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봐봐. 이렇게 해서 지금은 이런 거죠. 하나 했단 말이에요. 어때요? 세져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어요. 바뀌잖아. 조이는 힘이. 그리고 어깨가 안 올라가게 옆에서 누르면 돼요. 그냥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누르는 힘. 어깨를 떨어뜨려도 안 되고, 어깨를 들어도 안 돼. 어깨는 항상 뉴트럴 포인트에 놓게 하고 조여야 돼요. 그 다음에 조일 때, 요렇게까지 조이면 안 되는 거지. 그쵸? 자, 여기 옆에서 그대로 조여서, 붙어 있게, 몸통과 붙어 있게 정도. 오케이. 공 같은 거를 이제 그 도구 있잖아요. 팔을 모아주는 도구는 프레셔 포인트에 힘을 알려주지는 않아요. 팔을 모으는 역할을, 느낌을 주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그 팔을 묶어주는 도구도 있죠. 그것도 두 팔을 연결해주는 거에는 도움이 되지만, 이 프레셔 포인트에 대한 거와는 조금은 차이가 있어요. 왜냐면은 밖에서 이걸 아무리 이런 거랑 똑같아요. 나무 토막을 어떤 기둥에다가 박아. 그런데 고무줄로 아무리 묶어도 어때요? 헐거워요? 안 헐거워요? 이 안쪽이 붙어 있지 않으면 헐거워. 그쵸? 그래서 안쪽을 붙여야 되는데 밖에서 감싸주는 거는 이 안쪽에서 내가 집중을 해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붙이는 거와는 조금 다르다. 그런 도구들은 팔을 같이 모아주는 역할. 근데 이제 우리 백스윙 할 때 밀리지 말라 그러고 또 이 다운스윙 할 때 너무 이제 슬라이드 되지 말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기에 이제 좋은 방법이 제 의견으로는 이렇게 벌려도 무릎은 살짝 안으로 이렇게 해주고 그다음에 이게 안 밀리려면 이게 살짝 안쪽으로 좀 이렇게 주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또 피니시 다운스윙 할 때 이쪽 안쪽에 힘을 좀 주면서 이렇게 가야 되는 건지. 이 발을 지금 처음에 놨을 때 압력 포인트가 있을 거고 우리가 회전을 하면은 또 뒤로 또 넘어가기도 하고 그쵸? 오면서는 또 앞에서부터 안쪽에 있던 힘이 앞으로 넘어오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것도 변화가 있는데 일단 백스윙 할 때 지키기 위해서 안쪽에서부터 잡고 있는 압력을 느끼는 거는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좋은 방법인데 또 그 힘을 느끼기 위해서 무릎에 경직돼 가지고 무릎이 안 펴지잖아요. 그러면은 내 회전은 한정적이 작아지겠죠. 그러니까 갖고 있으면서도 움직여야 돼. 이 바닥에서도 뒤쪽으로 살짝 움직였다가 변화는 있어야 돼요.
예. 다운스윙 할 때는 좀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살짝 오른쪽에 안쪽에 힘을 주고 이렇게 유지하는 것도 좋다. 이거죠?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대신에 무릎까지 힘을 줘가지고 안 이렇게 유지하면 안 된다. 무릎이 안 펴지게끔 유지하시지는 않는다. 예. 잠깐만 쉴게요. 잠깐만 물 드시고 조금 이제 동작 잠깐 하겠습니다.